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환기시키는 듯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확정 실적을 내놨는데 7개 분기 만에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조 약 4,400억 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부분에서요. 6조 4,500억 원의 굉장히 서프라이즈 기록을 냈습니다. 이거는 전 분기 대비해서 2조가 늘어난 그런 규모였습니다. 어쨌든 이 확정 실적을 내놓고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고개를 조금 든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좀 가라앉았었잖아요. 조금의 일정 부분 우리 시장에 환기를 시켜주는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거는 어제 좀 바닥을 디딜까 그리고 저점 매수가 들어올까 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약세로 돌아섰고 수급은 여전히 시장을 지켜주고 있질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쪽으로요. 하지만 삼성전자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에는 좀 유입되고 있어서 그 점은 일부분 다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지금 시간에 그 하락하는 종목 수가 1,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과연 깊어지는 조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될지 마켓나우 3부에서 그 해답을 일정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 시황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자,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면서 2,753선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이후에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0.4% 하락하면서 800선 이탈 위기에는 있는 상황입니다. 간신히 견디고 있는 800선 위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바로 코스피 수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62억 원 나타나고 있고 전기, 전자, 금융,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각각 251억 원 그리고 기관 141억 원 순매수입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섹터를 팔고 나가는 흐름들이 수급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각각 843억 원, 381억 원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료 관련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잡혔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서입니다. 사실 음식료주를 생각해 보면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좀 빠져서 좀 우울한 흐름은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2% 하락을 했거든요.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에 선 조정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B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5월과 6월 상승 랠리를 쭉 펼쳤는데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흐름이었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음식료 관련주는 왜 하반기에 좋을 수 있는가 그 좋은 이유를 밝혔는데 바로 첫 번째 주요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걸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주요 곡물가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3월부터 5월까지 랠리를 보이다가 지난달 6월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면 음식료 관련주는 원재료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죠.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국내 음식료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이거는 원재료가 아니라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이 좋아지면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기는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 구조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재편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해외 수출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중심은 미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서도 먹을거리가 상당하다라고 느끼는 듯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은 하반기에 음식료주가 괜찮게 갈 건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료주는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증시에서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서서도 한국 수출 구조가 재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식료주는 지금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는 글로벌 성장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라고 하는 건 음식료주를 고를 때 내수 기업에 치중된 기업보다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해외 수출 기업을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곳입니다. 어제 이데일리 스핀에서 기후 대응댐 섹터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스핀 대다수가 기후댐 관련주가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이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홍수, 가뭄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죠. 최근 3년간 극한 호우 피해액이 약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물그릇을 좀 확보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국의 기후 대응댐 14개를 14년 만에 이거는 다목적 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짓겠다라고 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대규모 치수 대책이고 문 대통령 전 대통령 이후에 6년 만에 다시금 댐을 건설하는 건데 그때는 대규모 댐 이런 부분을 환경 문제 이런 부분으로도 건설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 이게 된다면 6년 만에 부활을 하는 거다. 그리고 당시 이제 문 대통령 때 했던 그 부분은 철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역별로 살펴보면 한강은 4곳입니다. 낙동강 권역도 6곳, 그리고 금강 권역이 1곳, 영산간, 섬진강 이 권역에서 봤을 때 3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도도 있습니다. 다목적 댐. 이거는 홍수를 조절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을 가진 댐을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데 14년 만에 새로 생기는 거죠. 다시금 생기는 거죠. 근데 다목적 댐 3곳, 그리고 용수 전용 댐 4곳, 홍수 조절대 7곳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댐에 붙여지는 명칭은 이제 기후 대응 댐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하고 엄청 푹푹 찝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염병이 지금 많이 번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4주 새에 3.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다 보니까 실내 환기가 잘 안 됩니다. 도심 열도 엄청 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라리아 경보도 발령한 상황인데 원래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나 강원 이쪽에서 생겼었죠. 그런데 이게 서울 도심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기들도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작성 기침이 주요 특징이라고 하는데 백일해, 폐렴, 수족구 이런 부분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방역에 굉장히 취약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도 나타나고 있는데 휴가철에 이렇게 감염병이 여러 가지 돌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데일리 스핀에 보면은 굉장히 상단에 다 포진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이슈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조정을 어디까지 감내를 해야 되나, 그리고 조정을 감내해야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치러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미국 빅테크 실적에 대한 우려, AI 반도체 수익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분위기는 좀 환기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야 되는 법,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그 부분을 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켓 스핀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은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오전장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믿을 건 조선주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생각났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삼성전자가 2.35%, SK 하이닉스도 한 1.7% 상승하고 있어서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 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다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덕분에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5일선 안착하는 자리와 함께 자, 오늘 무엇보다도 V자 급등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끝까지 본방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팔지 말고 사서 넘어가자 오히려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캔들을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과 시작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 일본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일본 캔들을 차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장중에 아찔했습니다. 밑에 꼬리를 달면서 깊은 음봉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망치를 만들면서 61선 살짝 저항을 받고는 있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오전장 매도를 멈추고 지금 매수로 돌아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꼬리를 달면서 단봉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코스피는 무엇보다 믿을 구석이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까지 이제는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을 하려 그러는 메이저 물량이 수급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코스피는 걱정이 사실 안 되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연간 매수, 순매수 금액이 거의 25조 가까이 되고 이번에 SK하이닉스가 한 2조 가까이 매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누적으로는 상당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고점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요 재밌는 거는 795선만 오게 되면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하방 경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어째 보면 2차 전지의 이 관련 몇몇 종목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날에만 이렇게 양봉을 내고 자, 이 하락이 조금 있는 날에는 항상 깊은 음봉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래 대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그널이 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각에서는 거래 대금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메이저 물량까지도 쪼그라들다 보니까 도대체 수급은 어디 간 거냐라고 좀 물을 볼 수 있는데 자, 이틀 전이었습니다. 자, 10조에서 5조였고요. 어제는 9
9조에서 6조. 자, 그렇다면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는 매수 가담할 이 포지션만 남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은 팔지 말고 사서 넘어가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0.88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아침 시작과 동시에 오전장 이 엔비디아의 약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빅테크 메가캡 종목들의 이 약세로 인해 가지고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개파락 출발에 바디 양봉이 지금 1.24%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최소한 출발은 미 증시는 강한 양봉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오후장에 우리가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상승 크게 내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전부터 이틀, 코스닥은 이틀, 그리고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손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V자 반등이 나도 나무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이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후장에는 사서 넘어가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앞전의 방송부터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경기 방어 종목들을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도 그 이 사탄에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이 어닝 시즌에 맞게끔 진짜 섹터와 그리고 현재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이 가지런히 만들어지고 있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뜨는 테마주는 대왕고래 원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대응 관련, 그 기후대응 댐 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근데 거의 이제 오후장 돼서 추가되는 게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테마 1등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유가 15% 급등, 한국석유가 7% 급등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테마 1등 대왕고래 보이시죠? 이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2등 낸드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이후에 다시금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 1등이 유전자 진단 키트라고 해서 요거는 감염병 이런 부분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테마에서 2등이 페인트입니다. 근데 페인트가 단기 테마 2등의 기후 대응 댐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고요. 기후 대응 댐 관련해서는 SG, 이화 공영이 각각 15에서 14% 급등하면서 상승률 상위에도 포진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런 섹터들이 눈여겨봐지네요. 자, 그럼 오후장 핫할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은 어닝 시즌이고요. 어닝 시즌에 맞게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끌고 가야지 이 변동성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이 스윙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K푸드입니다. 자, K푸드는 오늘 오전장에는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조금 전부터 이 반도체에 관련 낙폭 과대 종목들이 뛰어오르면서 지금 현재 조금 밀렸는데, 자, 그래도 지금 봐야 되는 sek터의 K푸드는 첫 번째로 CJ제일제당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CJ제일제당의 이동평균선에 나란히 우상향 패턴, 자, 이 밀집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수하고는 전 반대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 말은 즉시 시장의 변동성보다도 오히려 더 어닝과 그리고 실적 개선 호조로 인한 하반기까지의 끌고 가려 그러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방보다도 상방이 지금 현재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5일선과 21선의 이 우상향 패턴이 아주 이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전 사업부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CJ제일제당은 앞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실적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연간으로 보게 되면 놀랄 노자가 나옵니다. 자, 2023년도에 1조 2천억, 그리고 올해는 1조 6천억의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하는 시가총액 5조 8천억의 유보율 8,500%. 자, 그리고 부채가 100%밖에 안 되는 돈을 쌓아두고 살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푸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주도주는 안 볼 수가 없겠죠. 주도주입니다. 자, 원래 지금 조금 오늘 좀 밀렸는데요. 삼양식품이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약간 밀렸습니다. 영망치의 음봉인데 이 정도 음봉은 무엇보다 요즘 시장이 좀 자주 나온 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매수 가담하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5일선과 21선 안착하는 캔들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5%, 올해는 매출 3배 이상 3배 이상 급증할 거라는 예상과 함께 영업이익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2023년도 작년에 1,400억에 올해 100% 성장하는 3,110억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 60일선까지 조정을 준다면 어찌 보면 이 매수에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내일은 반도체 날이기 때문에 자,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도 내일부터 양음양 패턴에서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상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음식료 섹터가 4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5등 차지하고 있는데 실적 테마 1등 랜드 섹터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등 반도체 장비, 5등 HBM, 6등 DDR5 모두 지금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업종 상위 1등은 보험이고 2등이 조선인데 조선은 아무래도 굉장히 흔들림 없는 강함을 오늘 맞습니다. 연출하고 있다는 게 또 네.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 업종은요 여러 이 호재와 재료를 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의 MRO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 강제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수혜뿐만 아니라 자, 원화가 큰 수혜를 좀 받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종목까지도 이제 훑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조선의 자, 성강밴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조선 3사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소개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낙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관련 주들까지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성광밴드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의 실적 기대감이 3분기, 4분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성광밴드는 자, 가격의 레벨업 다음에 5일선에 밀리지 않고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의 플랫 패턴으로 가격 호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캔들이 양선의 음봉 말고요. 양선 캔들의 양봉으로 종가 마치게 될 때 3시 넘어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자재 종목 중에서 자, 과거의 최고의 종목이었죠. 2012년, 13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셰일가스, 셰일오일 쪽으로 히트 칠 때 그때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인데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방 봐도 상방이 어울리는 이 저가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이 추세 전환형, 다시 변곡점 캔들이 지금 3개, 4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방 봐도 상방이 어울리다는 뜻이 겠죠. 이제 60일선, 21선, 5일선 모두 다 정배열 초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 업황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피팅 쪽, 전 세계 국내 개장용 피팅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반기에 이 모멘텀까지 얻는다면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현재 자리는 정배열 초입, 상승 초입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데일리 스핀에서 처음 데뷔한 섹터가 있습니다. 기후 대응댐 관련주. 그래서 SG 이화공경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떡하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 대응댐입니다. 자, 이 테마가 어제 만들어졌는데, 자, 나라에서는 기후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댐을 통해 가지고 수자원 확보를 하려 그럽니다. 자, 나라에서는 대응이지만 여러분들은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부러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러냐면 지금 이런 테마들이 너무 좀 난립하다 보니까 이걸 또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약세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역배열 시장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 딱딱 잘못하면 깊은 원봉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수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은데 스윙은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기후 대응 테마입니다. 자, 두 가지 관점입니다. 얼마 전에 대왕고래 테마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 두 번째 정부 정책인 기후 대응 테마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생겼었던 이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추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 대응 테마는 자, 지금 계획만 나오고 앞으로 대응을 하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거하고는 틀린 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럼 지금은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점의 이 테마를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더 가격 조정이 깊게 와서 이제 패턴을 만들고 있는 대왕고래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공영입니다. 과거에 이 4대강 테마 때 엄청 화려했었던 종목이죠. 자, 과거에 20배, 30배까지도 움직였었던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영망치 양봉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트레이딩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캔들을 쫙 보십시오. 현재 캔들까지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초가 세력의 물량을 갭을 띄웠던 물량이 출현이 돼가지고 출현이 된다. 팔고 떠난다라는 관점은 영망치 음봉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망치 양봉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 양봉이 나오면 트레이딩 관점에 소량은 가능하나 반대로 영망치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 음봉 을 뭐라 표현하냐면 피레침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피레침 음봉이 나오면 무슨 뜻이냐? 그 오늘 하루 종일 매매 들어갔던 분들은 모두 다 물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가까지 꼭 확인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으로 이화공영 첫 번째 이야기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SG입니다. SG는 성격이 틀립니다. 양수 겸장이 아니라 쓰리 쿠션이라고 좀 말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대왕고래 그리고 이번에 이 기후 대응 테마까지도 엮여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상반기에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어찌 보면 이 따따블이 간 현상에서도 갭상승의 양봉에 풍차 패턴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견이 됩니다. 단, 자, 장중에 변동성은 위아래 10%까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까지만 이 SG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에 얽혀서 이화공영 SG 오늘 급등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매매 관점에서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 파트너님이 찾아가는 전략을 펼치신다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네. 서울이 아닌 울산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으로 제가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도 오시고요. 또 이 경주에도 오시고 또 제주도에서도 오셨는데 이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부산, 경남, 경북, 포항 그리고 대구까지도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울산이고요. 울산역 앞에 있는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 8월 10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 주도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의 인사이트.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와 지금 트럼프 집권 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제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런 관점에서 아무도 지금 웬만해서는 배팅을 하기 힘든 시장이죠. 그럼 두 후보를 제외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와 함께 토크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주도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강연에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핀에서 포착된 종목들은요, 이렇게 정배열 초입 단계에 들어선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내에서도 수급으로 포착된 종목들은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다스코, 현재 18% 오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SG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손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콘 사업에 나선다고 한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고요. 외에는 YC가 15% 오르고 그리고 PSK가 7.4%, 원익 IPS가 7.67%, DB하이텍까지 5%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포착주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 테마 2등이 낸드, 3등이 반도체 장비인 만큼 반도체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벽산이 현재 9%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집값 훈풍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현재 4%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보험사들 어제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그 기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주들이 올해 들어서 3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실적 기대감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다만 IFRS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다소 혼돈, 우려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에서는 하츠가 28.6% 오르면서 가장 강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벽산그룹 계열의 주방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0%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하츠가 정말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벽산의 주가까지 함께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YC라든지 PSK 같은 원익 IPS까지 반도체 종목들, 수급가 차트 동반으로 포착된 종목들이 다수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왕고래 테마 내에서는 한국석유가 7.59% 오르고 흥구석유가 15% 상승하는 등 석유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내에서는 PNS 미케닉스가 33%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에 처음으로 입성한 종목이죠. 의료용 재활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늘장 오후 들어서 점점 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타매트릭스 22% 오름세 기록합니다. 이 퀀타매트릭스는 항생제 검사 솔루션을 네이처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화공영은 현재 단기 테마 2등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후 대응댐 관련된 테마입니다. 정부가 다목적 댐 14곳을 전국 곳곳에 짓는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댐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했는데요. 홍수나 가뭄 등 극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또 4대강 사업 이후 10여 년 만에 정부가 대규모로 치수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SG가 14% 오르면서 우크라이나 테마 내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성첨단 소재가 8%,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93%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일약품은 2.81%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나 테마 여전히 거래량 상위 종목들에 나와 있지만 그 탄력도나 혹은 또 그 종목별 희비는 조금 교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기후 대응댐 테마 내에서는 삼교 시멘트가 8.14% 오르고요. 또 우원개발은 0.71% 하락까지, 그리고 강동 CNL이 1.3738% 상승 중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현재 마리화나나 시멘트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데일리 핫스핀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 어떤 테마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데일리 핫스핀을 통해서 4가지 종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핀 수급 포착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수급 포착주는요. 네, HT 현대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조선사들이 2분기 호실적 기록했고 IPO 기대감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포착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농심입니다. 농심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고 또 라면의 최대 생산 업체이기도 하죠. K푸드 열기를 안고 이제는 이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다가 현재 구간 다소 조정을 받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리 국내에서도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오늘장 수젠텍이 2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면서 상승률이 가장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에는 삼표 시멘트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기후 대응템 테마 관련 외에도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대왕고래와도 함께 엮여 있는 만큼 이 시멘트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4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요. 데일리 핫스핀 종목들 이후에 어떤 시각, 방향성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수급 포착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입니다. 이 HD 현대는 사실 HD 그룹주 그 내에 자회사들이 정말 잘하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오늘 그래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당당히 경신을 했고 수급 포착주에 걸린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스핀 점수는 72.5입니다. 자,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자, 올해 이 HD 이제 현대 그룹사 모두 다 정말 이 최대 실적과 함께 주가 부양에 있어가지고 힘쓰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가치 상승이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 이 5월 달에 깊은 음봉과 함께 1개월간의 매집 패턴 그리고 캔들 10개를 통해 가지고 이 5일선에서 매집, 다시 말해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인데 여기서 크게 외국인들의 매집이 아주 강하게 좀 들어온 이후에 자, 캔들이 이제 1개월 전부터 우리나라의 HD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의 조선주의 이 조선주와 몇몇 이 관련 자회사들의 이 우상향 패턴과 함께 지금 현재 우상향에 아주 이 아름답게 지금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윗꼬리가 달리지만은 종가에는 양봉으로 계속 마치고 있고요. 특히나 월화, 자, 월화의 대부분의 갭상승의 양봉, 개파락의 양봉 둘 다 종가 관리를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5일선 패턴이 우상향 패턴이 계속 좀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하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나 자,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이 HD 현대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보시게 되면 이 자리죠. 자, 외국 기관들은 5월 21일부터 팔기 시작했고 그 물량을 5월 21일부터 HD 현대는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일렉트릭 호실적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HD 현대오일뱅크의 차후에 IPO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HD 현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지금 5일선 매매를 매일 하셔도 됩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짧게 잡는다면 내일 아침에 현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5일선 받쳐놓고 들어오면 땡큐 다시 2% 걸어놓고 사고 팔고 5일선 매매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차트 포착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의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 야망을 가진 농심이 오늘 잡혔습니다. 3거래 연속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점수가 71.4입니다. 74.9에서 3점 정도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 자, 건지. 예,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요. 예. 오늘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다가 좀 매수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이 100일선에서 약간 이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전혀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를 보게 되면 자, 농심 지수, 농심의 패턴하고는 전혀 틀리죠.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반대로 시가총액 2조 9천억,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 지수의 변동성도 없이 내가 가야 될 길만 가고 있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HD 현대처럼 자, 5일선 패턴뿐만 아니라 추세 우상향의 호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실 필요 없고요. 받쳐놓고 들어오면 그다음 오후장에 올려놓거나 아침에 갭을 띄웠을 때 1.5%, 2% 항상 끊어먹는 자세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라면 생산 업체일 뿐만 아니라 K푸드 열평의 최대 수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 어닝 컨센서스가 지금 부합될 전망이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하반기 어닝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차트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트가
꺾이든지 아니면 세rum봉이 나오는 세rum봉이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데드 클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건 하반기도 걱정된다는 뜻이겠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어째 보면 지금 변동성 시장에서 조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농심은 분할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은 왜 코로나19 터졌을 때 진단키트 매출이 급등하면서 이게 성장을 이뤘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감염병이 막 번지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부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상승폭을 일부 좀 줄이는 흐름들로 현재 15% 상승하고 있는데 네. 스피인 점수가 72.5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72.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에 이제 오후장 드들면서 좀 더 윗꼬리가 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수젠텍 오늘 접근 자체는 감염병 유행, 다시 말해서 이제 코로나 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 있는 질병 관련해 있는 이 그 키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 AAIC의 참가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재료를 좀 뽐내면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지금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성 물량이고요. 오히려 더 지금 오후장이 되면서 좀 더 밀릴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5%나 급등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전혀 틀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에는 가면 갈수록 반도체의 눌림목 종목들이 지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차익 매도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 내일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면 오땡큐죠. 오히려면 오늘 오후장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나면 엔비디아의 상승 효과가 오늘 선반영이 났기 때문에 갭상승 음봉에 수젠텍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물량은 개파락의 양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젠텍 좋습니다. 차트 좋은데 오늘보다도 내일 아침 개파락에서 5일선에서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삼표 시멘트고 이게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후대응 관련주로 묶여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점수 77.3 그래도 데일리 하스피 4종목 중에 가장 높은 점수예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맞습니다. 네. 77점까지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밀렸지만은 영망치의 양봉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대형거래 테마 움직였을 때 그때 이제 시멘트 관련 종목이 움직였을 때 그때 한 20% 가까이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자리가 고점의 윗꼬리가 아닌 바디 자리가 3,420원 자리를 아직 고가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점수가 좀 더 잘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기후 대응 테마뿐만 아니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지금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는 재료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단 오늘은 아니겠죠. 밀리고 있고 오후장이 되면서 종가 청산을 이후에 다시 트레이딩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영망치의 양봉이 만치게 되면 종가의 이탈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더 내일 상승이 예견되어 있는 반도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보다도 내일 오전장에 개파락에서 한번 트레이딩 해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데일리 스핀 관련해가지고 관심주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 그 상승률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6월 7일 제시해드린 종목이 있는데 카페24입니다. 이게 상승률이 51.6%이고요. 6월 27일에 제시해드린 펩트로는 89%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제시했습니다. 이번 달 사마제약이 현재까지 상승률 63.5%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심주 가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끌어올리더라도 내일 아침 이 관련돼 있는 이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오후장에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이 나게 되면 네.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또 음봉 그리고 또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되돌림의 음봉이 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과대 낙폭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살 생각 말고 이동평균선에 수렴할 때는 분할 접근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꼭 확인한 종목들에게만 여러분들에게 좀 물량을 싣고 스윙으로 가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러면 오늘 보험주의 사탄은 도대체 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하나 손해보험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현재 시장과 정반대편에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지금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성 특화 보험의 이 흔행 가도가 2분기 호실적을 이어질 거라는 지금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역시 보험주들은 다 실적이 좋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2022년도에 2,200억입니다. 2023년도에 3,06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이고요. 특히나 올해 1분기 1,500억에 전분기 이제 작년에 3분기, 4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1분기에 1,000% 성장하는 1,500억 그리고 2분기도 1,3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적대로 평균 진행이 되게 되면 자 올해는 한 3,500억에서 많게는 3,800억까지 된다면 전분기 대비 전체적으로 한 20% 성장일 겁니다. 현재 시장 대비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경기 방어주의 손해보험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가격은 목표가 6,200원, 손절가 5,2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도 이 보험 금융 쪽 금융 지주사를 들고 왔는데 메리츠 금융 지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메리츠 금융 지주도 한 세 분 소개시켜 드렸나요? 자, 무엇보다도 밸류업의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에 제일 앞장서서 주주 가치 제고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더라도 정배열이고요. 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쌍끌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연일 한 4, 5개월 정도 연속으로 좀 팔고 있지만 역시나 이 기관에서 지금 3개월 정도 연속 순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 자 이틀 3일 전부터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는 정배열은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납니다. 자 그러므로 메리츠 금융 지주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자 3, 4일 정도 5일선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금융주에서 뽑아주렸고요. 네. 너튜브를 통해서도 한 종목을 공개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오전장에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오늘 너무 안 좋았는데 오후장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살아나고 있고요. 자, 오히려 오후장에는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좀 사서 넘어가서 내일 아침에 갭상승해서 익절 보고 밑에 꼬리 다시 재매수 전략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이 시장의 이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연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물량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세 번째 종목 다스코입니다. 다스코를 내일 오전장 8시 30분 너투뷰 자, 이데일리 온의 이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피인 방송을 제가 항상 아침 8시 30분에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스코를 내일 아침 5일선 매매해 보실 분들은 자 반도체와 함께 내일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건설주가 뜨겁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또 수도권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건설주 주가 발목을 잡았던 원가율 개선도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으로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이기도 했거든요.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부진할 때 건설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이 단순 도급 사업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수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업황 자체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 부동산 PF 불시 여파로 위기설은 여전한 데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개선되지 않는 한 건설주 반짝 상승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